지금 이거는 버블 붕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가계는요 단독으로 터지지 않아요. 앞에 뭐가 터져야 뒤따라 터져요. 이거를 놓고 보시면 앞단에 뭔가 시스템 붕괴가 터져야 돼요. 물가가 물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높은 물가를 물가가 낮춰요. 왜냐하면 자, 그럼 이번엔 그 버블, 이제 네. 트리플 버블 언급하시면서 이 버블 상황이 붕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최근에 금년 들어서 정말 주가가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급락하는 상황들이 막 벌어졌어요. 코스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버블이 정말 도래했구나, 그리고 꺼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네. 아, 이번 기회에 버블이 다 제거됐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이번 버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애프터 쇼크이잖아요. 네. 1차 금리 인상 쇼크는 왔어요. 근데 이게 유가 유가 아니라 주가 그다음에 채권 거의 피바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웬만해서는요 주가하고 채권이 같이 동시에 피바다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가 왔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버블 붕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그동안 풀어놨던 돈을 되감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란 단계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 하락의 단계다. 그러면 네. 지난번 1년 6개월 전서부터 계속 이야기하셨던 트리플 버블 붕괴, 네. 이거는 안 온 건가요? 저는 그건 안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안 올 것이다?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황이? 이제 요걸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사람이 붕괴라고 하는 거는요 시스템이 붕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 빼는 거는 빠지죠.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최고 많이 빠졌을 때가 한 20% 넘게 조정받았죠. 미국 S&P 네. 뭐 이런 거 기준으로. 그렇죠. 그 바람 빠진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빠지는 바람이거든요. 그거.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진짜 버블 붕괴가 되려면 시스템 붕괴가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 붕괴가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시스템 붕괴는 기업 시스템 붕괴되고 금융 시스템 붕괴되고 그다음에 가계가 따라가는 형태로 가요. 또 금융이 먼저 터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기업이 터지면 금융으로 갑니다. 이거 안 하게 하려고 금산 분리 파이어를 전 세계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미국은 먼저 만들었고 우리는 지난번 외환위기 위해 만들었고 그래서 다 분리시켜놨기 때문에 기업이 붕괴돼도 금융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금융은 충격을 받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계 충격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터지는 경우가 뭐냐면 첫째가 이제 우리가 아는 오일 쇼크. 그럼 갑자기 유가 2배? 이러니까 석유화학 곧바로 타격. 뭐 다음에 뭐든지 기름 안 쓰는 회사가 없잖아요. 다 어떤 형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급 쪽에 기업이 이제 뭐 무지하게 힘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게 1, 2차 오일 쇼크가 그래서 80년 심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우리 외환위기. 우리 기업이 뭐 부채 비율 600% 뭐 그랬죠. 네, 뭐 현대그룹 600%, 삼성그룹 380%, 380%였나 뭐 하여튼. 아유, 근데 충격이 오니까 시스템 붕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닷컴 버블. 그거는 전 세계가 우후죽순으로 닷컴 회사들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임 소장님 뭐 모르시는 걸로 해야지 나이가 밝혀지면 안 되니까. 아니, 괜찮아. 임 소장님 모르시겠지만 그때 우리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그게 무슨 이상한 이름이 무슨 산업 이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네. 목욕탕에서 무슨 모터 하나 사고 벤처 인증받아서 5억 원 그 지원해주고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그랬어요. 근데 무슨 산업 이런 회사 주가 하나도 못 가다가 그 회사가 갑자기 이름을 닷컴으로 바꿔. 그럼 그날부터 상한가. 열흘 동안.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만 그랬냐? 미국도 그랬고 전 세계가 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공급 사이드의 시스템 붕괴예요. 그런 게. 저도 그때 무너졌습니다. 이게 자꾸 나이가 나오네. 그때 코스닥 상장 IPO 준비하다가 네. 그때 무너졌어요. 아, 회사가? 예. 저는 그때 사실은 그 다음 세롬 2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막 엄청나게 뛰었다가. 세롬 이렇게 갔다가 휴지 조각 될 때까지 있어서 그건 뭐 먹은 게 없고 다음은 그래도 팔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긴 했죠.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세롬 깨진 얘기만 하는데 올라갔던 거 다시 다 내려오는 걸 다 봤어. 맞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게 이제 우리 금융의 시스템 붕괴가 우리 그때는 금산이 붙어 있었잖아요. 네.
왜 대출을 여기다 해주니까 은행도 다 박살났죠. 뭐 그때 없어진 은행 많습니다. 은행, 그렇죠. 종금 뭐 태반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뭐 조흥은행, 제일은행, 그렇죠. 한일은행 막 나오네요. 막 나오죠. 우리은행 전에 한일은행하고 상업은행. 상업은행. 예,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합쳐서 이렇게 왔고 평화은행, 동화은행 맞아요. 다 그런 없어졌어요. 은행들. 지방은행들 다 없어졌어요. 그때 은행원들 정말 뭐 힘들었죠. 엄청 힘들었죠. 네, 무지하게 힘들었죠. 그리고 종금 우리가 33개 있던 게 2개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종금 월급 제일 많이 받던 애들이에요. 싸그리 없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금융에 이제 이런 시스템 붕괴가 뒤따라온다. 근데 금산분리를 시켜서 요즘은 그렇게는 안 온다. 근데 금융이 먼저 터지는 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터지는 거는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사태. 미국의 90년도에 미국의 경제 위기를 갖고 온 게 요거거든요. 네. 이게 사이즈가 서브프라임 사태만큼 컸던 건데 실제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모르고 미국 사람만 알아요. 이거를. 왜냐? 글로벌화가 안 돼서 세계로 안 퍼졌어. 아, 그렇죠. 미국만 당했어요. 이거 부동산 위기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이때 이게 전 세계 다 죽었잖아요. 근데 둘 다 원인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둘 다 원인은 부동산. 근데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보다는 부동산 금융이죠. 여기 부동산 보면. 금융이긴 한데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았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또 서브프라임을 가지고 막 돌려놨잖아요. 부동산이 하생상. 경기가 꺾이고 부동산 꺾이면서 서브프라임도 같이 터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금융 쪽에서 온 건데 이건 금융이 무너졌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 상태에서 덜 무너졌죠. 이제 가게는요 단독으로 터지지 않아요. 앞에 뭐가 터져야 뒤따라 터져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우리 그 경기 사이클, 경기 침체 온다, 뭐 경기 사이클이라 얘기할 때 가계 소비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온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투자 재고 투자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오고. 아니면 무슨 혁신 때문에 오고 대발명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가게는요 기본적으로 소비를 그렇게 갑자기 이런 위기가 오지 않으면 소비는 그냥 유지하려고 그래요. 네. 위기가 와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소비 이론이 뭐 다 노벨상 이론들이긴 한데 절대소득 가설 무슨 뭐 상대소득 가설 이런 게 절대소득 가설은 내 돈 들어온 것만큼 다 쓴다. 그 케인즈예요. 상대소득 가설은 내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돈을 쓴다. 그러니까 내가 과장인데 그랜드 타면 야단 맞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렇죠. 내 부장인데 소나타 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맞춰서 수준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품위 유지. 그렇죠. 품위 유지도 하고 하려고 그래요. 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름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이게 평생 소득 가설. 이게 평생 동안 내 소비를 안정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많이 벌 때 저축하고 나중에 가서 그걸 소비하고. 소비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네. 항상 소득 가설 마찬가지. 항상 똑같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진 않는데 앞단에서 무너지면 뒤에서 무너져요. 우리 카드 대란이 우리 외환 위기의 후속 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모르실 텐데 이거 말씀을 드리면 외환 위기가 터져가지고 뭐 기업에 다니다가 다 잘려나갔고 다음에 무슨 은행에 있다 다 잘려나가 사람들이 무지하게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는 안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다 치킨집을 차렸어. 그러니까 치킨집이 또 다 망해. 그래서 외환위기의 끝판에 가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이제 DJ 선생께서 이제 벤처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좀 살릴까 그랬는데 벤처도 망가져. 그러면서 그때에 내놓은 게 경기를 살리는 정책으로 소비를 부추겼어요. 사람 국민들한테. 그리고 카드로 빚내서 소비해라. 이렇게 부추긴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카드로 빚내서 소비라라고 부추긴 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예전에 그때 당시에 그런 뉴스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집을 사는데 카드론을 6장 카드 가지고 카드론 받아서 집 샀다고. 좀 카드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쓰고. 네. 네. 근데 또 부동산이 올라서 네. 그것도 다 했다고 다 해결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기 계시면 이 위기의 후속 위기로 온 게 유럽 재정 위기예요. 이게 서브프라임의 후속이에요. 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니까 유럽이 아무도 관광을 안 가니까 다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인데 힘들어졌잖아요. 관광이 안 와. 다 힘들어. 근데 우리 카드 대란 때와 재정 위기 때의 국가의 대응이 달라요. 국가의 체제나 그 문화 때문에 그런데 유럽 재정 위기 때 그리스 사람들은요. 데모했어요.
그렇죠. 뉴스. 내 월급 깎지 마 하고 데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그 외환위기 터지니까 다 금무기했잖아. 나라 망한다고. 이게 성향의 차이인데 유럽은 그게 이제 사회계약이잖아요. 야, 니네 우리가 계약에서 네가 정부를 꾸리겠다 그랬으니까 니네가 책임져. 하는 게 사회계약이고 네. 우리는 이제 국가주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나라 망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라님, 임금님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놓는 사람이고 유럽 사람들은 나라가 니네가 내놔 이런 나라고. 근데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오면 빚의 총량은 똑같아요. 국가 빚이나 가계비 합쳐놓으면 똑같아야 돼. 어차피 위기 때는 빚으로 살아야 되잖아. 네. 똑같은데 유럽은 가계가 빚을 덜 내게 해주느라고 재정을 쏟아붓다가 나라가 망한 거고 물론 가계도 다 망했지만 나라가 망한 거고 우리 외환위기 때는 나라가 사실은 돈도 없었어요. 근데 나라가 더 빚을 안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보고 야 빚내서 소비하다가 가계가 망한 거고. 그래서 카드대라는 그 후속이다. 그리고 재정위기는 서브프라임의 후속이다. 이제 애프터 쇼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전체 이건데 자 그러면 이거를 놓고 보시면 앞단에 뭔가 시스템 붕괴가 터져야 돼요. 버블이 터진다라는 건. 그렇죠. 시스템 붕괴가 와야 돼요. 기업단에서 외환위기가 오든 닷컴 버블이 오든 기업단에서 터지든지 아니면 금융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든지 이런 시스템 붕괴가 오면 뒤에 가계가 터지면서 뒷단에 애프터쇼크가 오는 거예요. 네. 재정위기처럼. 근데 지금 앞단에 시스템 붕괴가 있어요? 지금 없죠. 기업 주가가 지금 폭락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진 것뿐이지. 우리가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렇죠. 것뿐이지. 기업이 망한 거 없잖아요. 물론 일부 기업들 힘들어지겠지만 이렇게 닷컴 버블 때처럼 싸그리 우리 외환위기처럼 싸그리 이게 아니잖아요. 자, 금융 시스템 붕괴됐어요? 이게 저기 서프라임 사태 때 보시면 미국의 금융기관 겁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전부 다 그 리만 브라더스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앞에 부동산 관련된 금융기관 한 10대 개 작살났고 그다음에 그 AIG 그때 망해가지고 이름 바꿨잖아요. AI로.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때 망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본사 건물 팔았잖아요. 창피하게. 왜 AIG가 왜 망했냐면 AIG가 보험회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금융기관의 은행 역할을 했어요. 다 빌려줬는데 애들이 다 망하니까 자기도 망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 AI로 바꾼 게 그래서 바꾼 거예요. AIG가 세계 제일 큰 금융기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망해요? 안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앞단에서 시스템 붕괴가 없는데 가계가 왜 시스템 붕괴가 온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걱정하는 거는 가계가 무너져서 경기가 박살나고 물가는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도 있지 않나요? 우리 이제 가계부채 문제 뭐 1,300조 원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좀 나중에 하시고 미국의 글로벌리.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 지금 망할 나라가 가계가 망할 나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앞단에 시스템 붕괴가 없었기 없죠. 때문에. 더하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사실 그때 트리플 버블 책에도 쓴 내용인데 미국하고 유럽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재정위기 때 갈 때까지 미국하고 유럽이 가계가 박살났어요. 왜냐하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터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가계부채 비율은 160%, 영국은 180%. 이거 다 무너지는 비율이거든요. 네. 적정은 100에서 120% 사이예요. 근데 160%, 180% 다 이랬어요. 미국하고 유럽이. 그러니까 집값도 미친 듯이 올라갔었고 그때도. 근데 집값 떨어지고 가계가 전부 다 집값 떨어지면 특히나 더 박살난 거죠. 그때 집값은 어느 정도 올렸냐면요. 2006년 중반쯤이 미국 집값이 정점이었었는데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먼저 정점 찍었어요. 정점이었는데 내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찾아와. 찾아와가지고 이거 대출 안 필요하세요? 부동산 주택금융 안 필요하세요? 나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 집이 멋있는 집인데 차도 좀 바꾸시고 인테리어도 좀 바꾸시고 가구도 바꾸고 하셔야죠. 대출 쓰세요. 돈을 빌려줘요. 네. 영업을 했어요 오히려. 그럼 그 돈 빌려가지고 차도 사고 뭐 다 해.
좀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지고 빚을 또 다 갚을 수 있게 돼. 그 정도로 돈을 무지하게 퍼붓거든요. 그 돈이 다 터지면서 미국 가계하고 유럽 가계가 다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미국 가계하고 유럽 가계가 다 건전해요. 이미 터졌기 때문에. 그때 구조조정 다 했거든. 근데 우리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 상대적으로 덜 터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카드 대란 때 구조조정을 다 했거든.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건전했어요, 가계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충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 유럽 같은 충격은 아니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유럽은 그때 구조조정 싹 다 했고 이번 팬데믹 때 저축률 올라간 거 보셨죠? 그렇죠. 네. 저축 무작인데 아직 소비 못했어요. 돈 짱짱하게 집에 있습니다. 가계가 건전하잖아요. 가계가 왜 붕괴돼요, 근데? 나 가계 붕괴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다 또 정부에서 또 지원금, 재난지원금. 그럼 재난지원금 줬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뭐 미국에서 또 돈 또 풀잖아요. 무슨 인플레이션 문인가 뭔가 해서. 뭐 억제 방지 뭐 네. 그것도 결국은 가계 월급으로 다 풀릴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잖아요. 그 가계가 망가져야 애프터쇼크가 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에서의 그 통화량 공급 이거는 줄었지만 이거는 없지만 통화량 공급은 줄지는 않고 이제 앞으로 줄여가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 뭐죠?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는 없지만 이게 지금 재무부를 통한 정부 쪽 차원에서의 이 재정이 계속 투입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리세션 공포를 얘기하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얘기하고 야, 한 방 더 남았어. 주가 50%까지 빠져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나고 나면 네. 경기 주로 얘기하시는 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 3분기 뭐 네. 아주 안 좋아지면서 이게 이제 트리거가 되면서 진짜 2차 폭락 네, 온다. 온다. 네. 저 그 말을 전 동의를 못 하는 이제 이해는 해요. 무슨 말인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물가가 높잖아요.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가 높아면 마지막 단계는 물가가 물가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높은 물가가 낮춰요. 왜냐하면 너무 물가가 높으면 소비가 줄고 그렇죠. 소비가 줄면 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먹는 이게 이제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경제에. 자동 조절 장치라 그러는데 그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메커니즘도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가가 높은 건 맞는데 물가는 안정화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빨리 따라 올라가지면 아무 문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 요새 뒤에 있는데 미국의 지금 GDP 꺾이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요번 1분기 때 GDP가 마이너스 난 거에 대부분은 순수출이었고 순수출은 계산하기 복잡한 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수출입 통계 나와가지고 무역수지 적자 얼마 나왔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GDP 계정으로 가면 완전히 또 바뀌어요. 그래서 복잡해서 그거는 안 보시는 게 좋고 근데 대부분이 순수출이에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2분기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GDP 마이너스의 대부분은 재고 조정이에요. 근데 이 재고 조정이 사람들은 앞단에 경기가 꺾여서 재고 조정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를 좀 이따 보셔야 되는데 일단 찾아볼까요? 그거 가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보죠. 자, 이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이에요. 텔레그램. 과거의 그 버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보면 네. 지금을 이해할 수 있다. 더 간다. 다들 이거 가지고 더 간다고 떠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추가 폭락이 기다리고 있다.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1929년부터 1930년대까지 오는 이것들. 여기도 하나 있죠? 네. 네, 여기 이것들이 세계 대공황이에요, 다. 그 세계 대공황이 29년에 터졌고 28년에 부동산 버블이 먼저 터졌어요. 네. 미국이. 그리고 29년에 대공황이 왔고 그때 세계 각국이 전부 다 보호무역으로 가다가 더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망한 거를 조금 살려놓으려고 그러니까 경기가 올라오니까 제 기억에 33년, 34년 이때 언젠가인데 금리를 막 올려버렸어요. 살아나는 줄 알고. 그랬다가 더블 딥이 왔어요. 그게 1937년인가까지 온 거예요. 여기 34, 35도 있잖아요. 37, 38도 있고 꺾인 게. 이거 다 합치면 박살나게 터진 거예요, 저 때는.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끝낸 거는 우리 다 뉴딜 정책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아니에요.
뉴딜 정책, 재정 정책으로 못 돌려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재정 정책은 힘든 거를 조금 쉽게 가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게 경제 위기를 돌려놓지 못해요. 뉴딜 정책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써도 그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고 그럼요. 실제적으로 이 기업 단에서 뭔가 돈을 계속 벌면서 공급이 확장이 좋아져요.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여기서 무너지니까. 여기서 무너지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세계 대공황을 끝낸 거는요. 여기 제가 써놨죠. 월드워 2가 끝내줬어요. 아, 그게 뭡니까? 세계 제2차 세계 대전. WW2 그래가지고. 네, 월드워 2 이렇게 쓰거든. 아, 네. 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그게 터지면서 각 세계 각국이 군수 공장을 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 2차 이제 세계 대공황이 끝난 거예요. 뉴딜 정책으로 끝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정말 그건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1930년대 이 얘기는 지금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비교 대상 아닌 걸 올려놓고 다 중매산에 하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뭐냐면 이제 일단 73년, 74년 요거. 요게 1차 오일 쇼크예요. 네, 석유 파동. 네.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가 80에서 82예요. 1, 2차 오일 쇼크 가지고 비교들 하시는데 1차 오일 쇼크 이거 갑자기 야 석유값 2배. 그 처음에 오페크가 석유값 2배 이랬어. 진짜 2배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체 불가. 다 말통 들고선 석유 발급받으러 전 세계가. 그렇죠. 네. 전 세계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하고 요즘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요즘은 이 석유든지 원자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고 공급이 그만큼 신축적이 됐고 전 세계가. 그래서 이런 위기는 이런 얘기는 안 온다. 첫째. 두 번째, 요때는요, 전 세계가 생전 처음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맞은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게.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맞았는데, 요 1차,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의 스타가 누구냐면 케인즈예요. 세계 대공황 했을 때 그전에 이제 우리 자유주의 학파들, 공급주의들, 야, 공급을 살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학파들한테, 야, 이 바보들아, 문제는 수요야. 지금 가게가 다 죽어서 물건을 못 사주는데, 공급 살려주면 뭔 소용이 있어. 가게를 살려줘야지. 그래서 재정정책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오일 쇼크 오고 나니까, 가게를, 유가가 올랐잖아요. 물가 뛰었잖아요. 그렇죠. 가게한테 보조금 주면 얘들이 이거 사면서 유가가 더 올라. 그렇죠. 물가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사실은 그 옛날에 자유주의, 공급주의 학파들이 다시 득세를 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하이에크가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하이에크가 오스트리아 학파의 자유주의 학파의 대가고 나중에 시카고로 건너가서 밀턴 프리드만을 키워요. 아,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군요. 밀턴 네, 프리드만. 네. 그런데 하이에크가 노벨상을 받은 게 스태그플레이션 터지면서 받은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비교하지 마시자고요. 이거 비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네. 지금 추가적인, 그러니까 진짜 폭락이 왜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지금 시점에 안 맞느냐를 네. 이제 좀 설명하시는 거고. 사람들 이거 보고 다 겁내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이거 그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1980년, 82년. 최근으로 이제 점점 와야 되겠네. 요게 우리의 그 폴 볼커 선생님 나오시는 그렇죠. 네, 등장하신. 근데 이때요, 요때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기간이 길었죠. 빠진 금액 똑같아요, 둘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지표 S&P 500이 얼마나 하락했는가 그때 당시 네, 쇼크를 그렇죠. 입었을 때. 네, 네. 똑같아요, 빠진 거. 근데 전 이것도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이유는요? 이것도 비교 대상이 아닌 게 이것도 유가 쇼크잖아요. 그렇죠. 유가 50% 올린 거 2차 올렸어요. 석유 파동 때죠. 그럼요. 유가 50%인 거 올렸어요. 그리고 요때는 또 연준이 정책도 잘못 썼어요. 요때 뭐 금리를 올리다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잠깐 안 폴 볼커 하다가 이전에. 네, 이전에 이전 연준 의장. 네,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사태를 키운 거거든. 너무 커져서 그때 뛰어들어가서 볼커 선생께서 갑자기 막 그냥 400bp 한 번에 올리고 뭐 이러고 올린 거고. 그리고 이때 물가가 심하던 세상이에요. 네.
이때는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가던 세상. 왜냐면 이때 이후로는 물가가 떨어지는 세상이에요. 왜냐면 저 때는 성장의 시대였잖아요. 그럼요. 인구가 증가하면서. 네. 근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고용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봇 개 보고 되게 좋아하시대. 뭐 좀 있으면 강아지 대신 로봇 개 끌고 다니네, 좋네, 뭐 이런. 그게 다 일자리를 없애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AI와 네. 함께.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현대통화 이론 얘기 하잖아요. MMT 얘기를 네. 하는 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현대통화 이론으로 가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근데 참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년까지 그렇게 다 MMT의 세상이라고 떠드는데 요즘 MMT 아무도 얘기 안 하대? 근데 사실 달라졌어요, 세상이? 근데 사실 이번에 인프라 법안 통과도 됐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그렇게 스트리트에다가 직접 때려 붙는 메인 거잖아요. 스트리트에다 때려 붙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MMT 아닌가요? 다 그것도 MMT예요.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잠깐 까먹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은 MMT의 세상으로 들어왔고 MMT 세상의 본질은 현대통화이론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하는 게 MMT예요. 그게 이제 보통 재정 정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면서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발권력. 아, 발권력. 네. 발권력을 동원하는 건데 옛날에는 왕 때는 왕이 자기가 발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돈을 찍어서 뿌려. 근데 요즘은 재무부는 돈을 찍을 권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왕권을 분리하기 위해서 잘라내가지고 재무부는 채권만 발행할 수 있고 돈 찍어내는 건 연준만 할 수 있게 분리를 시켜버렸잖아요. 이게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옛날에 겁나게 많은 인플레이션들이 터지더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정치가들은 뭔가 자꾸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돈을 쓰고 싶어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무슨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더라. 분리시키자. 이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점점. 그래서 약속을 분리시켰어요. 근데 이게 분리시키니까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옐런하고 그 전에 버냉키하고 얘들이 다 발권력을 동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채권을 발행을 하면 연준이 사줘. 그럼 돈이 시중에 나가잖아요. 네. 발권력 동원한 거죠. 그렇죠. 둘이 합작해서. 그게 MMT인데, 그게 MMT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발권력 동원하는 MMT의 세상에서 우리 달라졌나요? 이번 위기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던 일자리가 갑자기 더 늘어나나? 그다음에 일자리가 이렇게 파쇄화되잖아요. 그래서 기 일자리라고 하는 걸로 주로 가잖아요. 하긴 말해서 기경제 해가지고 다시 부각이 된다고. 다시 부각되잖아요. 그게 달라지냐고. 로봇개 만들던 게 갑자기 로봇개 다 치워버리고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해요?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심해져요. 그러면 현대통화 이론의 세상, 그러니까 발권력을 동원하는 세상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이때는 고물가의 시대고 지금은 저물가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지금 비교하시는 거거든. 그럼 그 다음에 비교는 여기 2002년 닷컴 버블, 다음에 2008년에 서브프라임 금융 사태인데 그거 바로 앞에 보셨잖아요. 그거는 닷컴 버블은 기업단의 시스템 붕괴,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단의 시스템 붕괴. 그렇죠. 우리 그 둘 없잖아요. 왜 이거랑 비교하냐고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붕괴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이거 가지고 떠들지 말자. 아, 이거 가지고는 그걸 증명할 수 없다. 못한다. 예상할 수 없다. 과거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뒷단에 가계 붕괴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계 붕괴가 안 온다는 것 뒤에 이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이런 거 보고 겁먹지 마셔라. 자, 그러니까 요 파트의 핵심 주제는 버블 붕괴는 없다. 지금의 여러 없어요.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 증시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논리 가지고는 버블 붕괴는 없다. 네, 없다. 그거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부 다.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